장거리 관계는 사랑의 거리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거리보다 공백이다. 같이 보던 드라마가 끊기고 밥 먹는 시간이 달라지고 하루 루틴의 리듬이 서로 달라질 때 우리는 함께 있음의 감각을 잃기 시작한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정서적 시차 이모셔널 타임 레그라고 부른다. 이 시차가 커질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은 흐릿해진다. 그래서 장거리의 진짜 어려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감각이다. 하지만 관계를 붙잡는 건 감정이 아니라 리듬이다.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두 사람을 다시 같은 축으로 모은다. 거리보다 중요한 건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 이야기는 그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멀어지면 일상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면 상상으로 채운다. 상상은 대개 사실보다 극단적이다. 왜 답장이 늦지?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거리의 공백은 감정적 과잉 해석 오버마이너스 인터프리테이션을 만든다. 이건 장거리 관계의 가장 흔한 심리적 반응이다. 연결이 약할수록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진다. 대화가 줄면 관계가 약해진 게 아니라 소통 방식이 과거의 방식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 장거리는 연애가 아니라 관리법이 바뀌는 구조다. 즉, 감정은 같아도 운영 방식은 새로 배워야 한다. 서로의 세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없다면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있어도 서서히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하루가 바빠지면 나중에 얘기해야지가 늘어난다. 하지만 장거리에선 그 나중이 오래 이어질 때가 있다. 그 공백 속에서 감정은 흐려진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설명하기엔 길어서 넘긴 날, 좋은 일이 있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 말하지 못한 순간, 사소한 오해가 쌓여도 풀 시간이 맞지 않아 방치될 때,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관계의 틈을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 단절 마이크로 마이너스 디스커넥션이라고 한다. 작지만 반복되면 마음은 서서히 멀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이 관계를 복원한다. 즉, 장거리의 약점과 강점은 모두 작은 것에 있다. 큰 이벤트가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작은 루틴이 관계를 살린다. 이제 그 루틴을 만들어보자. 장거리 관계의 핵심은 정해진 리듬이다. 일주간 의식 위클리 리추얼.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작은 데이트. 카메라를 켜고 밥만 같이 먹어도 충분하다. 반복은 안정감을 만든다. 이 하루 스냅 공유 DAI라이 마이크로 마이너스 쉐링.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의 장면 하나. 책상 위 커피, 창밖 하늘, 퇴근길의 거리. 이 작은 공유가 서로의 삶에 내가 있다는 느낌을 회복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상 관여 DAI라이 인클루저라 부른다. 3. 공동 목표 프로젝트 터게더. 같이 하는 일이 있을 때 관계는 방향성을 갖는다. 작은 계획이면 충분하다. 같이 읽는 책 한 권, 저축 챌린지, 건강 습관 만들기. 공동 프로젝트는 심리적 동맹 사이컬러지컬 얼라이언스를 만든다. 이 세 리추얼이 공백을 메우고 감정의 착지점을 만든다.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이다. 장거리는 어려운 관계가 아니다. 그냥 다른 방식의 관계일 뿐. 그리고 그 방식은 배울 수 있다. 심리적 연결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멀리 있을수록 의식의 힘은 더 강해진다. 주기적인 리듬은 안정감을 주고 일상의 스냅은 서로의 세계를 투명하게 하고 공동 목표는 두 사람의 미래를 같은 방향으로 묶는다. 사랑은 물리적 거리를 못 이길 만큼 강렬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심리적 가까움은 거리보다 오래간다. 결국 장거리에 필요한 건 큰 감정이 아니라 자주, 작게, 꾸준히다. 멀리 있어도 가깝게 만드는 건 항상 거대한 사랑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다. 오늘 두 사람만의 리추얼을 하나 정해보자. 그 행동 하나가 거리를 줄인다.